여기 한국으로 취재를 떠나는 미모의 스포츠 여기자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살고 있는 그녀는 생소한 한국으로의 취재 일정을 탐탁치 않아 합니다. 결국 한국에 도착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다시 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이 미모의 스포츠 여기자가 어떤 경험을 했을지 궁금하시죠?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셔서 감동 한 바가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작 전 잠시만 시간 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에서 태어나 쭉 살고 있는 에일리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꽤 유명한 신문사의 스포츠 기자이며 주로 프리미어 리그에 대해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도 프리미어 리그에 관심이 많으시죠? 그러고 보니 곧 24-25 프리미어 리그가 개막하네요. 최근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이 여러모로 주목을 받고 있고 성적도 우수하게 마무리하게 된 상황에서 저희 취재부 내에서도 한국에 대해 특집 기사를 써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론 평소에 해외여행을 좋아하지만 한국이란 나라는 생소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누가 갈지 정하는 와중에 다른 기자들이 다 파리올림픽 마무리 기사로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가 개막하기 전이기도 하니 제가 한국 취재를 다녀오는 게 어떠냐는 것입니다. 아니 통보였죠.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거라곤 프리미어 리그에서 예전에 뛰었던 박지성, 이영표 선수나 최근에 뛰고 있는 손흥민, 황희찬 선수가 국적이 한국이란 정도만 알 정도로 한국이 무척 생소합니다. 사실 한국은 전쟁을 겪은 나라고 세계 여러 나라가 도와줘서 간신히 나라를 유지했고 여전히 휴전 상태니 가난한 나라겠다 싶어서 한국 선수의 프리미어 리그 진출은 기적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저에겐 생소한 한국으로의 취재는 내심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얼마 전 한국 취재를 다녀온 동료가 정말 좋겠다며 부러운 눈길을 보내더군요. 그래서 어차피 바빠서 못 가는 동료에게 부러우면 네가 가라 라며 농담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어차피 아시아로 갈 거라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한국보단 미국 다음으로 강한 나라 중국 혹은 경제대국인 일본으로 가는 게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동료에게 털어놓았죠. 어쨌든 가기로 결정됐으니 저는 부랴부랴 항공권과 숙소를 예약했고 며칠 뒤 한국의 인천공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아무 기대 없이 오랜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공항에서 너무나 놀라고 말았습니다. 영국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공항 건물이 좀 낡고 예전 시스템이 많거든요. 근데 한국의 인천공항은 규모도 엄청 크고 시스템들이 모두 최첨단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놀라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비행기에서 계속 자느라 화장실을 못 갔던 것을요. 그래서 바로 공항 화장실을 갔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영국에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화장실은 청결이나 위생은 어느 정도 포기하고 이용합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의 화장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겁니다. 청결은 물론 화장실 특유의 냄새 아시죠? 그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매우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손을 씻으면서 천천히 둘러보니 화장을 고칠 수 있는 파우더 공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영국에선 보통 화장을 고칠 때는 손 씻는 세면대에 붙어있는 거울을 이용하는 게 전부인데 마치 집처럼 화장하는 공간이 따로 있어서 프라이빗하게 화장을 고칠 수 있는 점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렇게 공항에서의 경험을 하다 보니 한국을 가난한 나라로 생각했던 제가 문득 떠오르면서 제가 뭔가 오해를 단단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던 차에 미리 연락해놨던 한국 기자와 만났습니다. 제가 한국은 가난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가득해서 공항에서 호텔로까지의 이동이 좀 걱정됐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사실 SNS로만 알고 지낸 터라 저를 도와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선뜻 공항으로 마중 나와서 호텔까지 같이 동행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같은 기자니까 해주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제가 묵을 호텔로 이동하는데 운전만 하실 줄 알았던 택시기사님이 어디서 왔냐, 한국 날씨 어떠냐 하며 말을 건네시더라고요. 그것도 영어로요. 유창한 영어 실력과 친절한 태도에 이 정도면 그냥 저 혼자 갔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에 오기 전에 걱정했던 안 좋은 일을 상상했던 것들이 괜한 기우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실 예전에 중국이나 일본에 갔을 때 프런트 직원들이 다들 영어를 못해서 번역기로 겨우겨우 소통해서 체크인을 했었거든요. 피곤해서 빨리 체크인하고 쉬고 싶은데 어찌나 소통이 안 되던지요. 더군다나 중국에선 방이 잘못 배정되어 다시 배정해달라고 한 요구를 묵살당했던 경험이 있던 터라 체크인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아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한국 동료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택시에서처럼 호텔에서도 괜한 걱정을 한 거였습니다.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한국의 호텔 직원은 친절은 물론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체크인을 하고 또 예약했던 방을 정확히 안내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웠던 건 방을 열기 위한 열쇠를 주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같은 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못 주신 거 아니냐란 제 질문에 프런트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게 열쇠 같은 스마트키라고 안내를 해주셨고 옆에 한국 기자도 웃으며 그게 맞다고 하였습니다. 이해가 안 갔지만 일단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숙소 문을 열면서 이해가 갔습니다. 영국에선 열쇠를 구멍에 끼우고 돌려서 여는 식인데 한국에선 카드를 갖다 대면 열리는 시스템이더군요. 와, 이렇게 편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요. 다시 한번 가난한 한국이란 이미지를 없애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자가 배고프지 않냐고 물으며 식사를 하러 가자고 하였습니다. 생각해보니 비행기 안에서도 비행 내내 자느라 기내식도 못 먹었었고 낯선 한국에 와서 또 여러 가지 놀라운 상황들 때문에 배고픈지도 모르고 있었던 게 생각났습니다. 마침 밥 먹으러 가자는 한국 기자의 말에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났고 그걸 들은 동료 기자와 제가 서로 마주보며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호텔에서 나와 한국 기자는 저에게 맛있는 식당을 알고 있고 저도 만족할 거라고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대가 되면서도 낯선 한국에서의 식사라 저는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한국은 가난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걸 파는 식당이냐고 물었고 한국 기자는 답했습니다. 원할머니 보쌈이라고요. 그래서 보쌈이 뭐냐고 물으니 고기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응, 뭐지? 원할머니 보쌈? 할머니 고기?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본 한국 동료 기자가 웃으면서 제 머릿속에 그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걱정 말고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속마음을 들킨 듯해서 민망했지만 일단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들어가서 한국 기자는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요. 원할머니 보쌈 하나요. 그때부터 심장이 두근두근 대기 시작했고 정말 나이 드신 할머니 뻘분이 나오셔서 주문을 받고 가시니 제 심장은 더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한국전쟁이 끝나고 먹을 게 없어서 미군이 먹다 남은 걸 먹기도 했다는 게 생각도 났습니다. 제 상상력은 극단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가난한 나라라서 아무거나 막 먹는 건가 싶더군요. 마침내 음식이 나온 순간 저는 한국 기자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프지만 도저히 이 음식은 못 먹겠어 라고요. 그러자 한국 기자가 갑자기 깔깔깔 웃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살짝 기분이 상했습니다. 한참 웃던 한국 기자가 이건 할머니 고기가 아니라 돼지고기의 한 부위니까 걱정 말고 먹으라고 했고 옆에서 상황을 눈치챈 나이 드신 직원분께서 식당 이름이 원할머니 보쌈일 뿐 이건 돼지고기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상황이 하도 많아서 번역기 어플에 저장해놓고 종종 들려두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겨우겨우 마음을 진정시킨 후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떨리는 마음으로 보쌈 한 점을 입에 넣어봤습니다. 근데 입에 들어간 순간 아니 혀에 닿는 순간 너무 맛있어서 제가 우려했던 생각이 싹 사라지더군요. 그렇게 맛있게 보쌈고기 몇 점 더 먹어보았을 때쯤 한국 기자가 더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준다고 해서 알려준 방법대로 먹어보니 세상에 이런 맛이 있나 싶더라고요. 네, 다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상추에 고기, 보쌈김치, 쌈장 그리고 마늘까지 올려서 먹어보니 정말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감히 영국에서 먹었던 맛있었던 음식들이 생각이 안 날 정도의 맛이었어요. 이후 저는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꼭 원할머니 보쌈을 들린답니다.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하고 숙소에 돌아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침대에 누웠는데요. 오늘 하루 경험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영국에서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던 일 그리고 택시와 호텔에서의 상황들, 마지막으로 식당에 갔던 상황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상황들을 하나하나 떠올려보니 제가 한국이란 나라를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싶었고 이런 한국이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저의 취재 일정이 시작돼서 피곤하겠지만 왠지 설레는 취재가 될 것 같아 저절로 웃음이 났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영국에서만 자랐던 에일리 기자가 가난하다고만 생각했던 한국을 방문해서 많은 놀라운 점들을 경험하고 한국에 대해 다시 알게 됐는데요. 이런 에일리 기자를 응원해주거나 추천하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댓글을 아래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동 한 바가지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고요.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전달하는 감동바가지였습니다.